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자, 오늘 2018년도 12월 22일 경찰 3차 시험이 치러졌고요. 경찰 3차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한국사 총평, 그리고 주요 문제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설, 쭉 이어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해설에 관련돼서 파일을 제가 별도로 카페에 올릴 테니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에 제 이름 치시면은 한국사는 문동균 네이버 카페에 있으니까 들어와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험 봤을 때 3차 전체적인 총평, 2차랑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평이했고 합격권 점수는 90점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뭐 난이도가 완전히 굉장히 어렵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주요 문제 지금 뭐 어렵다라는 평이 나오는 뭐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뭐 11번, 그 다음에 12번, 14번, 20번 요 4개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이제 본 내용은 해설 강의 들어가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법률 문제입니다. 나머지 뭐 소거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이쪽에서 좀 까다롭게 느꼈을 만한 선지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처벌이 따랐다라고 했는데 이게 출처가 비상교과서 131페이지의 추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들 8종 검정 제가 모두 다 분석해서 모의고사로 이제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여러 차례 다뤘던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조선은 신문제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죠. 노비가 주인을 폭행했다. 만약에 주인이 노비를 폭행했다. 이건 뭐 범죄가 되지 않죠. 근데 주인이 노비를 폭행하는 건 아니라 노비가 주인을 폭행했다. 이런 거는 이제 그 질서에 거스르는 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사형까지 갑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신문에 따라서 뭐 주인이 노비 때렸다, 노비가 주인을 때렸다. 이런 경우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상교과서에 있어서 제가 모의고사에서 하프에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95% 모의고사에도 했었고, 요거 다뤘던 얘기인데 뭐 처음 듣는 분들 많았다. 뭐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이제 오군영 관련된 문제인데 연도가 나와서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연도가.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지문이 아니라 좀 특이한 선지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걸 보고 이게 좀 되게 낯설다. 그 시험장에서는 정답을 빨리빨리 골라야 되는데 이런 게 나오면 좀 약간 걸리적거리죠. 근데 실제 문제를 소거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소거하면. 그리고 얘기 드렸지만 오군영의 시험 문제가 예전에 훈련도감만 냈다. 그 다음에 뭐 숙종 때 금이형 정도 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낸다 그랬죠. 근데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게 경간부 시험에서 수어청이 남한산성을 호위한다. 북한산성이다라고 해서 틀리게 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었냐면 오군영이 이제는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시기를 낸다. 시기를. 그래서 시기와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된다. 훈련도관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내용들이 경찰 시험에서 이번 시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거하면서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14번 문제. 네, 요게 지금 제가 지금 출처를 찾아야 되는데 검정교과서에 사료로 들어가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모의고사,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제가 사료집 출간하는 이걸로 사료는 끝이다. 그 내용이 전부 다 넣었던 얘기인데 교파하고 그다음에 약파에 관련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교파 약파 관련돼서 이 사료를 보시긴 했을 거예요. 근데 보시긴 했는데 이거 보고 대립이 있으니까 조선 후기다 정도로 정리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강의 중에도 제가 딱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뭐냐면 교파랑 약파를 우리 향약을 보세요. 향약. 향약은 양반들이 전기 때는 9년 단위로 넓게. 그죠? 하지만 임진왜란 거치고 나서 후기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간다? 상하 합계 형태에다가 그리고 내 동네라 챙기자라고 좁혀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향약을 쥐고 있었던 건 기존의 양반들이란 거예요. 구양들. 그죠? 근데 향약을 쥐고 있는 구양들이 있는데 우리 보시면 교파, 약파, 향교파의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진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신양들. 근데 그 내용을 정답 선지를 했어요. 다른 선지가 좀 쉬워서 좀 아쉬웠는데 저는 이거 나온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출처는 8종 검정이고 우리 모의고사에서도 몇 차례 다뤘고 최근에도 제가 다뤘는데 출처를 이제 찾으면 최근에 저희 모의고사에서 봤던 내용의 출처를 찾으면 카페에다 올려드릴게요. 오늘 안으로 다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보시면 좌우합작 쪽 얘기인데 좌우합작에서 3조랑 4조가 핵심이고 1, 2조가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2조가 공시 쪽에서 정답으로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 가운데 1, 2, 3, 4는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봤던 게 토지 문제, 좌측은 몰수, 우는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그죠? 모두 다 써놨다. 그죠? 그 다음에 친일 청산에 관련돼서 좌의 경우에는 적극적이지만 우는 기업가들이 있으니까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뒤로 밀어놨다는 거죠. 장차 만들어진 입법기구 시키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입법기구, 입법의회 의장은 김규식이고
그다음에 미군정에서 이제 만들 때 민정장관은 누가 있는가? 미군정 과도정부에서 그거는 이제 안재홍이다. 안재홍도 앞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갔었죠. 그렇죠? 근데 그 조항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친일파 처리할 조례를 본합작위원회 아니라고 했잖아요. 뒤로 밀어놨다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출제가 된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뭐 1, 2, 3, 4조 얘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커리에서 저는 뭐 이제 이 커리 기본, 기출, 그 다음에 핵지총, 그 다음에 추가 모의고사 1단계까지만 보셔도 모든 내용이 100% 커버되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좀 평이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뭐 주의할 만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제 혹시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해설 영상 들으신 분들은 뭐 바로 이제 그 이번 시험에 봐서 이제 하시는 분들보다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얘기 드렸지만 기본, 기출, 핵지총, 그 다음에 모의고사, 경찰은 1단계 정도까지 오시면 충분하게 100% 커버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험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본 문제 해설 이제 1번부터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선사시대 쪽 문제고요. 다음 유적이 형성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표 유적지 다 아시는 거죠. 네, A급 유적지들이고요.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네, 그래서 1번은 신석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은 신석기 문제. 그럼 신석기 시대에는 동굴, 바위그늘, 막집, 구석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농경의 시작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어 있고요. 1번의 정답은 2번 신석기 문제.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고인돌은 청동기, 그 다음에 덩이새는 요거는 우리 변환 지역에서 생산이 됐죠. 철기 시대가 되겠죠. 네, 1번은 기본 문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할 텐데, 2번 문제는 우리 고구려의 경우에는 중간에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순서를 따로 봐야 된다. 태천, 미원, 소 해서 두 문자 따서 2, 3, 4, 그 다음에 5, 6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고국 원왕이에요. 원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우리 고국 원왕은 사유,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죽었죠. 그 다음에 비유왕, 눌지마리간. 비눌해서 나제동맹에 체결했는데 나제동맹을 왜 체결했는가? 장수왕의 1번 공격이었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경찰 쪽에서 순서로 잘 내는 건데 장수왕의 업적 가운데 순서 쪽을 낸 문제죠. 그렇죠? 자, 그럼 미철왕은 4세기 초반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계로왕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장수왕의 순서를 볼 때는 장수왕 1단계는 평양천도 남진, 그래서 나제동맹 그대로 밀고 가서 한성암락, 그래서 계로왕이 죽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흥안령 일대 지두 분할 점령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용 보시면은 계로왕의 사례, 계로왕의 사례는 여기니까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라고 하는데 평양천도 남진. 물론 정확한 순서 봤을 때는 장수왕의 업적 가운데 제일 빠른 게 아버지 업적을 기리는 광개토비가 즉위 2년 차에 나오고, 그 다음에 평양천도 남진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제동맹이 체결됐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진흥왕은 6세기니까 아예 뒤로 빼면 되고요. 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가야 연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공시 쪽에서는 가야가 금관, 대가야 비교 문제로 가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지금 경찰 쪽에서 안 나왔던 선지가 3번 선지예요. 이게 공무원 선지가 넘어온 겁니다, 이건. 그래서 금관가야가 전기의 중심. 그 다음에 이번에 5세기 초에 고구려 신라 연합군, 이거는 400년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세 번째 보시면 후기가 연맹은 대가야잖아요. 대가야 중심. 예. 소백산맥 넘어서 어디까지 갔었다? 임실 지역까지 갔었다라고 우리 배웠었죠. 그렇죠? 네. 근데 네 번째 보니까 백강 전투 나오는데, 백강 전투는 외의 수군이 백제붕에 사활을 건 전투죠. 그렇죠? 그럼 백제 멸망할 때 이미 가야는 없죠. 가야는 6세기 때 사라졌는데요. 그렇죠? 3번의 정답은 4번. 네, 의미 있는 선지는 3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쪽에서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밑줄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뭐 굉장히 많이 강조한 사료인데, 관산성 아예 대놓고 써놨죠.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김무력, 고관도도. 근데 이거 말고도 사료 버전이 하나 더 있어요. 왕이 구천을 잃었다. 하지만 남병에게 살해당했다. 자, 이거는 성왕이죠, 성왕. 우리 성왕의 경우에는 업적의 시작과 끝을 기억해야 된다. 업적의 시작은 사비천도, 그 다음에 마지막은 관산성 전투에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왕의 업적이니까 정답은 1번. 사비천도 한 다음에 남부여로 고쳤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밑줄친 나라에 대한 설명. 요건 유치국사의 사료 내용을 그냥 정답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방 2,000리에 이르고
그다음에 촌락이 있는데 모두 말갈부락이다. 그 백성은 말갈이 적고 토인이 적다. 말갈 그다음에 토인. 토인의 경우에는 고구려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사료 원문에 뭐라고 나오는가? 토인이 촌장으로 됐고, 토인을 촌장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제 백성들이 모두 수령이라 부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수업 시간에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가 원래 촌주라고 하면 말갈들이 촌주가 많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촌장, 촌주 사료상 좀 애매한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지만 여기 토인은 고구려인이 맞고. 고려에 맞고 이제 그 다음에 지역의 촌주 거기는 뭐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으니까 촌급에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말갈족이 촌장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네,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사료 원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국가만 지칭하니까 대가들의 호칭에 뭐 가축의 이름, 부여. 그다음 민면을 이제 옥저. 그다음에 돌무지 덧놀무덤 신라. 충분히 쉽게 가능하지만 4번은 사료 원문을 낸 문제다. 네, 그 정도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네, 경찰 시험 특유의 말장난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자, 보면 짜장이 세소고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수나라의 군대를 청한다. 이거는 원광이죠. 그 다음에 화음을 쓴 법궤도는 의상이에요. 그 다음에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해서 선종을 포섭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화음종을 억압했다? 아니죠. 의천의 경우에는 의천은 우리 관련 사찰 두 가지 얘기하죠. 의천은 흥국. 제일 먼저 흥왕사 중심으로 화엄종 중심 교종 통합. 그 다음에 국청사 여기서 천태종을 만들고 선종까지 포섭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뒤쪽의 내용이 잘못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진울 결사운동 그리고 교선 통합하는 이론 체제를 제시했다. 그렇죠? 선종 중심의 통합이 되겠죠. 6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시면은 고려의 중앙제도 가장 적절한 것은 나있는데 초기의 광평성, 그 다음에 순군부. 광평성은 시험에 2차례나 나왔습니다. 2차례. 우리 뭐 기출이나 아니면 핵지총에서 충분히 많이 다뤘던 얘기고 광평성은 궁예가 만든 거죠. 이거. 후고구려죠. 신라가 아니라.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서성에서 소속된 육부가 국무를 분담했다. 그렇죠? 중서문화성 상서성에서는 뭘 했다? 실무를 담당했다. 그죠? 네, 2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추부 나와 있는데 군사기밀, 왕명출납. 네, 이건 중추원이고요. 그 다음에 규찰, 탄핵한다 그러면은 어사대가 되겠죠. 그렇죠? 네,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이제 기본사료인데 적신 이민을 제가 처단했어요. 잘했죠. 라고 명종한테 봉사십조를 올리는 최충원 얘기죠. 네, 그래서 8번은 최충원 문제가 되겠고 무신집권기 최고 권력자 가운데 최충원과 최우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죠. 단독 문제가 출제가 잘 되는 사람들이죠. 그럼 내용 보시면은 김보당의 난, 귀법사의 난, 그래서 김교조망 해서 정중부 때 틀렸고요. 그리고 교정도감 최충원부터는 최씨 고정, 교정도감 그렇죠? 네, 그래서 2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선지들은 아들인 최우랑 구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정방의 설치, 인사권, 인사정, 그죠? 그 다음에 서방은 문신수기, 전부 다 최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충원, 최우 비교 문제예요. 경찰에서 되게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조금 쉽게 냈죠. 그죠? 우리 지난 시험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최우가 강화도 천도에서 어떤 사건이 먼저냐 이런 것까지 냈어요. 앞으로는 거기까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겠습니다. 국민학 기본 문제가 되겠고요. 기철 제거했다. 맞습니다. 쌍성수복 맞죠? 유인우를 파견해서. 그 다음에 사림원의 설치 이거는 충선왕이 되겠죠. 충선왕. 그죠? 사림원, 전농사, 뭐 심양왕 이런 거 전부 다 충선왕의 키워드죠. 그 다음 네 번째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 변종도감. 네, 요것도 맞죠. 네. 근데 앞으로는 제가 순서까지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국민학은 워낙 중요한 A급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까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 단계. 이제는 업적의 내용이 아니라 업적 안에 순서를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몽골과의 전쟁인데 몽골과의 전쟁은 첫 만남, 강동의 역 이후에 첫 만남 이후에 두 번째가 저고요 피살 사건 그리고 1차, 2차, 5차 요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은 강동성 전투 니은번이 제일 빠르겠죠. 강동의 역.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화촌도한 이후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강화촌도한 이후에 그 다음에 디귿번에 디귿번이 아니라 리을번이죠.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죽였다. 네. 자, 그리고 이제 1270년에 항복하고 나서 개경환도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원간석교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합쳐져서 부가 성이 북급으로 떨어졌다. 이게 부마국이 된 타이밍, 충렬왕 때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순서대로 가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죠. 근데 앞으로 대비하실 포인트는 1차 끝나고 화의 체결한 다음에 강화도로 천도했으니까 강화천도하기 전이냐 후냐 후의 사건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는 거. 네, 그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선시대 법률 얘기인데 1번. 소송은 원칙적으로 신분에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제가 몇 차례 다뤘고 해설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던 얘기인데 동일 범죄에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처벌이 따랐다라고 하는데 틀리죠. 출처가 비상교과서예요. 출처가. 그래서 이 내용은 주인이 노비를 때렸다. 근데 노비가 주인을 때렸다. 이걸 똑같이 당연히 처벌할 수 없죠. 신분제 사회인데. 그렇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신분에 따라서 처벌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 되어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강상죄, 중죄다. 그 다음에 민간인 사이에 다툼이 있구나. 범죄가 발생하면 경국대전 그리고 대명률을 정했다. 네, 그렇습니다. 형법의 경우에는 그렇죠. 대명률. 민사의 경우에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관습에 따른다라고 합니다. 관습.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연도가 나와서 조금 약간 당황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얘기 드렸지만 우리 오군영의 경우에 오군영. 네, 오군영. 예전에는 시험 문제를 훈련도감만 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변화의 출발이 경감부예요. 변화의 출발이. 그래서 변화의 출발이 경감부인데 뭘 냈냐면 어총수 할 때 수어청이 북한산성 대비에 따라서 틀리게 냈었죠.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보고 앞으로는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된다. 이제는 훈련도감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남한산성에 금이영을 두고 광주 및 그 부근에 제진을 정비했다. 남한산성은 수어청이죠. 이걸 한능검에 뭐도 나왔냐면 한능검에 남한산성 지휘센터 수어장대 그것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1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682년에 총포병, 기병을 위주로 이 부대를 만들었다. 수어청이 아니라 금이영이에요. 금이영. 생각해보면 숙종 때 1680년에 경실한국 있잖아요. 이미 숙종 들어갔는데 그럼 당연히 뭐예요? 금이영이죠. 그렇죠? 틀렸죠. 그 다음에 1624년 총융청을 설치하고 서울, 경기, 경비를 강화시켰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걸 몰랐다. 그럼 4번을 볼게요. 도성 수비를 위해서 기병, 훈련도감의 일부, 어영청을 설치해서 오군영이 완성됐다. 오군영의 완성은 금이영이에요. 그래서 훈련도감, 선조 때, 그 다음에 인조 때 총, 수,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숙종 때 금이영으로 완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영청은 최근 지문에 뭐까지 나오냐면 어영청은 설치 인조하지만 확대해서 북벌했었다. 또는 시험에서 북벌했었다는 얘기를 빼기도 했어요. 네, 그게 뭐가 되면 효종 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의 정답은 3번. 자, 이제 다음 페이지 13번 보겠습니다. 자, 사료는 우리 탕평비사료죠. 소인배,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영조입니다. 주자서 전료, 국조올해 다 아니죠. 동국, 문헌비고. 예, 영조 때 백과사전 되겠죠. 정답은 4번. 기본 문제. 그 다음에 14번. 다음에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 좀 되게 아쉬워요. 이거 교파, 약파를 비교하는 문제까지 제가 모의고사에서 몇 차례 다뤘는데 이것도 8종 검정 출처입니다. 이것도. 예. 근데 이 사료를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본 적은 있는데 대부분 보고 나서 그냥 조선 후기다. 왜냐면 출처가 목민심서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파가 어떻고 약파가 어떤지 교파의 경우에는 향교 장학파고요. 약파의 경우에는 향약 장학파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설명드렸냐면 약파의 경우에는 향약의 경우에 사족들이 주관하죠. 사족들이 놓지 않고 있어요. 사족들이 원래 전기 때는 9년 단위로 넓게 하다가 후기 때는 임진왜란 거치면 양반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범위를 좁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구양이고 향교를 장악해나가는 게 신양이다라고 해서 아예 비교 문제를 모고에서 다뤘거든요. 이걸. 그렇죠? 그래서 1번 아예 반대로 됐죠. 그렇죠? 교파가 신파예요. 그냥 나머지는 기본선지죠. 네. 기존의 향회,
기존의 향해를 주도하던 세력들, 사족들을 구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향은 올라오고 있고 싸움이 벌어진다. 그걸 향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향후를 장악해서 도전하더라. 이 내용까지. 나머지 이제 기본 내용이고 1번. 조금 아쉽습니다. 문제. 여기서 변별력을 좀 낼 수 있었는데.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조선시대 편찬된 책들, 디테일하게 좀 출제를 했는데, 이거 우리 많이 다뤘었고, 실제 신참팔도지지 세종 이런 거는 경찰 시험 출제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내용 보시면 제일 빠른 게 지금 니은번의 신참팔도지지.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하자라고 했었냐면, 정리를 성종 때 책이 많으니까 일단 묵자. 성종 때 팔도지리지는 성종. 그 다음에 동국여지승남은 성종. 근데 신찬하면은 신참팔도지리지는 세종. 신증 동국여지승남 들어버리면 그건 중종이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요 내용이 출제가 된 거죠. 일단 고려사 전료 이거는 문종이 되어 있고, 완성 시기는, 그 다음에 신참팔도지리는 세종, 그 다음에 동국통감은 성종, 그 다음에 신증 동그라미 치고요, 동국여지승남은 중종이죠. 중종 앞으로 단독 문제 대비됩니다. 이미 공시 쪽에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경찰도 나와요 이제. 그 순서는 니은, 그 다음에 기역, 그 다음에 디귿, 리을 하면 되겠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다음 자료는 어떤 조약의 일부인데 5조가 키죠. 일본 공사 간에 군인 약관을 두어서 경비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모군란 결과, 이모는 바로 나와야죠. 이모는 제물포, 상고. 이건 제물포 조약이죠. 제물포. 그럼 내용 보시면은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된 이후에도 청은 조선의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는 한편 유리한 조건으로 통상을 맺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자세하네요. 병력을 주둔시킨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병력이 아니라 일개대대. 그 다음에 비용을 부담시켰다. 조선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약 체결의 결과 일본군이 한성에 주둔했다. 청나라 위안스카이 부대가 들어와서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일본군 경비병 명목으로 또 들어와서 양국 군대가 같이 있어서 불안한 상황이었다. 전쟁 날 수도 있는 상황. 맞는 얘기죠. 자, 근데 네 번째, 이 조약에 근거해서 청일 양국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릴 거 파병시. 이거는 갑신정변 결과 텐진 조약으로 동시 아웃, 동시 인 요 조항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아니죠. 갑신정변 텐진 얘기죠, 이거. 그죠? 우리 갑신정변의 결과는 HT잖아요. 한성, 텐진.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선지 가운데 2번이 까다롭긴 한데 2번을 몰라도 너무 정확한 정답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17번. 요건 밑에 써야겠는데요. 기본 문제. 고문 파견하면 1차 협약이죠. 정답은 2번. 그래서 재정고문 메가타, 외교고문 스티븐스. 메가타는 들어와서 뭘 했다? 화폐 정리. 그것 때문에 나라빚이 들어서 국채보상이 1907년도에 따라붙겠죠. 정답은 2번. 자, 그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자, 카스라테프트 밀약 나오는데요. 카스라테프트 밀약. 요거는 을사조약 직전이죠. 1905예요. 을사조약 직전의 열강의 승인. 자, 그다음에 대구에서 국채갑자, 국채보상운동 1907. 그다음에 만주철도, 안봉선철도 부설권과 바꾼다. 자, 이거는 간도협정이죠. 1909년도죠. 전부 다 필수년도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어린이 나오죠. 어린이. 그래서 소년운동은 제가 그냥 어느 정도로 기억하자라면요. 1920년대 초반이다. 이걸로 충분하다 그랬죠. 그죠? 이쪽에서 20년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운동들 가운데 단독 문제 낼 만한 건 노동농민 합쳐서 한 문제. 노농총동맹인가 노동인가 아니면 농민인가 이제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제 형평운동. 근데 나머지는 한 줄씩만 보면 되죠. 여성운동 쪽에서 여성동우회 24년도 최초의 여성계 사회주의 단체. 그 다음에 근후에는 신간의 자매단체. 소년은 20년대 초반. 대신 뭘 기억하자? 천도교랑 관련됐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청년운동 같은 경우에 조선청년총동맹이 24년도다. 이거 연도 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좀 생각보다 좀 쉽게 나왔죠. 그래서 관련된 종교는 천도교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조선혁명선언 23년도 국대회의 할 때 신채호가 김원복을 만났다. 그 다음에 박상진 대한광복회 나오는데 대한광복회는 1915년도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너무 멀죠. 나머지 다 23년도예요.
조선형평사 필수 23, 국대회의 23, 1살 아예 묶으면 되겠네요. 그죠? 국대회의 할 때 신채호. 근데 김원봉을 만났는데 김원봉이 선생님 따라오세요. 폭탄을 보여드리고. 그런 다음에 강령 하나 써보세요. 그렇게 나온 게 조선혁명 선언이죠. 그렇죠? 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좌우합작 문제입니다. 좌우합작. 좌우합작에서 요새는 제가 출제 빈도가 모스크바 3, 4회급으로 출제가 된다 그랬어요. 좌우합작이. 왜냐면 문제 낼 게 많아서. 큰 성과가 있는 게 아닌데 문제 낼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좌우합작은 중도파가 모였다. 중도좌, 여운형, 중도우, 김규식, 그리고 7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7원칙.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3조 토지 문제, 4조 친일 청산. 근데 1조랑 2조, 특히나 2조는 공시 쪽에서 정답으로 2번이나 나왔다고요. 1조는 왜 안 내냐? 그러면 지금 선지 가운데 1번이 1조예요. 좌우합작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 너무 쉬우니까 안 된 거죠. 그죠? 근데 1조랑 2조는 둘 다 무엇이다? 열강의 회담을 긍정한다. 1조 모스크바 3, 4회의 긍정. 2조 미소공이 속기를 요청한다. 미소공이 긍정. 그럼 3조는 토지 문제인데 토지 문제 관련돼서 뭐라 그래요? 좌는 몰수, 우는 유조건 몰수 체감 매사. 그냥 다 써놨죠. 합의를 못 봤다 또는 중도적 입장에서 조항을 조정했다. 그리고 친일청산 관련돼서는 친일청산. 좌는요. 좌는 적극적이죠. 우는요. 기업가들이 있으니까 소극적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뒤로 밀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답이 3번이죠. 정답이. 그죠? 많이 강조했던 얘기죠. 정답은 3번이에요. 친일파 민족바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합작위원회에서 아니잖아요. 장차 만들어질 입법기구.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장차 만들어질 입법기구, 입법의장이 누구다. 의장. 이거 좌우합작인데 미군정이 지원했으니까 여운형 안치긴 그렇잖아요. 여운형은 중도 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김규식을 안 쳤고 그다음에 미군정 주도하에 과도 정부가 수립됐는데 그 민정장관은 누가 될 것이다. 민정장관은 안재홍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규식은 좀 나왔기 때문에 아직 뭐 단독 인물 문제는 안 나왔죠. 근데 민정장관 안재홍 선지가 나올 거다 이렇게까지 갔었죠.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료를 안 본 분들은 좀 까다로울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많이 강조했던 얘기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전부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전체 해설, 문서로 된 해설은 제가 카페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카페 쪽에 올라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설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해설은 카페로 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를 이제 새로 해야겠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쪽에도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 유튜브 쪽에 오셔서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